이게 뭐냐? 몰락의 5단계.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의 몰락의 5단계가 있는데 그 양태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때는. 잘 나가다가 망하는 시기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순서가. 첫 번째는 자만심, 섣부른 욕심, 위기부정, 그 다음 구원 찾아 헤매기입니다. 요거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쨌든 미국 사람이 쓴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지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 몰락의 5단계를 말한 사람은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How the Mighty Prosper입니다. 이 책에서 콜린스는 성공했던 기업들이 왜 몰락하는지를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면서 특히 몰락의 조짐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입니다. 이 짐 콜린스는요, 그러니까 fortune, 운과 기회, opportunity는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운과 기회는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데 자기 능력과 장점을 과대평가하면서 자만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5년도에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있었죠. 모토로라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으니까. 지금도 이게 남아있나 모르겠네. 여하튼 이 모토로라는요, 조개 껍질을 본떠 만들었던 스타텍을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10년 만에 매출이 5배 늘어나는 등 성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로라의 경영진은요, 무선 통신 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토로라 경영진은요, 4,300만 명의 아날로그 고객이 이미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95년까지 잘 나가다가 99년도에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토로라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1999년 들어서 17%로 추락을 합니다. 왜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대처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월마트보다요, 여러분 4년 빨리 마트 시장에 진출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에임스가 아주 대표적이죠. 소도시와 시골에 기반을 두었던 대형 한일점이라는 사업 모델로 이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임스가. 그러다 1988년도에 백화점 자이레를 인수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시골을 겨냥해서 사업 모델을 했었는데 이 모델이 이제 도시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에임스는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패커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제시했던 경영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기업의 성장 속도가요, 인재를 확보하는 속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지. 야, 이제 잘 나가니까 이제 우리 인재 안 뽑아도 되겠다. 인건비 안 들어가면 좋지 않냐 하면서 인재를 뽑지 않으면 그 기업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더 좋은 인재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패커드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인재가 부족하면은요, 매출 증가도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능력한 사람을 핵심 자리에 앉히고서 인재가 나간 자리에는 관료주의가 더 심해집니다. 결국에 딱딱하고 관료적인 문화는 한때 위대했던 기업을 꿈꿨던 회사를 평범함이라는 질병에 감염시킨다라는 것이죠. 병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병드는 것도 똑같아요. 개인이 병드는 것도 똑같고 기업이 병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망할 땐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만심과 섣부른 욕심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위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짐 콜린스는 이 3단계에 접어들면 내부의 경고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의 경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성과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려를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진들은 부정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 이제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가 됩니다. 정치인들 갖다 신으로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엔 4단계와 5단계 사이에 이미 온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4단계가 되면은 이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은요, 단번에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아 나섭니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에 베팅을 하거나, 전혀 새로운 신제품에 의지하거나, 합병 대상을 찾는다거나, 구원을 약속하는 컨설턴트를 고용을 합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대통령을 뽑기도 합니다. 미쳤으니까. CEO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쳤으니까. 그런데 이런 극악 처방은요, 반짝 효과에 그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이제 호흡기 떼는 거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거치면서 현금이 계속 고갈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운명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성공할수록 현금 확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지만 정작 기업은 수익 부족이 아니라 현금 부족으로 죽는다는 것이 콜린스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산층이 가진 자산이 평균 한 4억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4억에서 5억. 근데 이분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노후 대책이 뭐예요? 다 집으로 젊은 시절에 몰빵을 해가지고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만.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기업도 마찬가지. 수익 부족이 아니라 현금 부족으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4단계, 5단계. 내가 보기에는 5단계까지도 좀 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4, 5단계 와 있는 것 같아요. 고대에는 우리 민족이 동서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불가리아 이쪽에도 다 우리 민족이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역사를 보면 초기에 있었던 그 불가리아 사람들은 아시아계예요. 무기가 나오는 것도 보면 부여계가 많고 고조선 부여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땅이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닌데 우리 민족의 그 생활 권역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의미와 우리 민족이 중심의 그 터전을 잡고 있었던 거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뭐 유라시아 대륙이 뭐 다 우리 민족 거였다는 등 이런 헛소리는 좀 하지 말자고요. 삼국사의 고구려본기 주몽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헤브루가 동쪽으로 가서 새로운 그 부여를 동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기존의 부여를 북부여라고 부르죠. 실제로 존재한 거는 그 부여, 그 자체 명칭이죠. 부여라는 한자는 그 벌판을 뜻하는 또는 발달하는 뜻하는 부를 발음에 맞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부여도 그래서 부여인 겁니다. 부여는요, 한 국가의 중심 벌판인 도읍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라는 거는요, 원래 국호가 아니라 그 도읍의 명칭이었습니다. 고조선이 이제 그 하얼빈에서도 활동을 했었죠. 만주 하얼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여러분 반농 유목을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지나온 과정을 거치면서 도읍이 항상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농 유목을 하면서 기온이 변화하고 그러면은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거쳐왔던 그 자리에는 명칭이 남아있죠. 사람은 없어져도 유물과 명칭이 남아있죠. 그래서 발칸반도 가면은 부여 관련 명칭이 많은 게 뭐 불가리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이제 그런 거니까. 솔직히 만주 벌판 이 끝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가는데 말 타고 말 두 필 가지고 가면 한 달이면 갑니다. 주파예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 게 아니라고요. 기마 민족은 말 타고 가면. 그리고 부여는 고조선의 수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수도의 명칭이 국호처럼 불려서 부여라는 국호가 역사서에 등장했을 뿐입니다. 옛날에는요, 수도 명칭을 국호처럼 사용한 예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그렇죠. 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 나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가 나라입니다. 한자로 쓰면 쿠니, 나라 국자가 되고요. 그래서 고조선을 부여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고려해보면 부여가 고조선의 별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여하고 분립되기 이전의 부여, 다시 말해서 북부여는 원래 고조선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북부여가 고조선이라면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모수는 고조선 왕인 겁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아들이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을 두고 삼국유사가 단군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왕실이 처음에는 해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그 조선시대 초기 중기 지나면서 고조선 관련 사료가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불태워졌죠. 분석행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세워지기 직전까지도 고조선 왕족의 해씨였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고려해봤을 때, 소위 우리 지금 역사책,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 교과서에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이런 식으로 도식으로 설명돼 있죠. 이게 지금의 그 고조선 역사 서술 체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술해 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 역사학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친중 4대를 했던 유학자들의 역사 서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지금의 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본인들이 배웠던 잘못된 왜곡된 역사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놨는데 당신네들 왜 안 고치냐고 일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그 일본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왜곡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지금 더 심해요. 이 성삼재라는 분은 이분 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고대 역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역사학계, 소위 말하는 강단 사학계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5월 18일에 이분을 소개하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지금 한국 역사학계는 정신 상난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고,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지금 정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일본이 역사를 갖다 왜곡해놨으면 그 이후에 광복이 되고 나서는 역사를 제대로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바꾸는 역사가 더 심하다니까요. 성삼재라는 이 학자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제가 충격 느꼈던 거는 그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8월 달에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일본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일본 학자들, 일본 언론인들을 만나고서 하는 과정에 어느 한 분이, 일본 사람이, 제가 한국의 일본 역사 교과서 대책반 실무반장이라고 하니까 진지하게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이랬대요.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1980년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을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합니다. 니들은 왜 정신 못 차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갖다 제대로 쓰지 않느냐 하고 강단사학계를 비판한 겁니다. 그 충격을 이 성삼재라는 학자분은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갖다 먹었으면, 그리고 역사를 갖다 바꿨으면, 중국의 역사를 우리 역사를 바꿨으면, 조선의 역사를 바꿨으면 후손들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 일본 민족이 스스로 조상을 갖다 왜라고 하잖아요. 왜라는 그것은요, 670년 이전까지는 대륙에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사람들하고 함께 활동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명나라는 역사 과대 망상 소설이 있죠. 삼국지연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삼국지죠, 삼국지. 삼국지를 복음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반도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에 일본 열도에 정착했던 일본 사람들은요,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싶었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그 양자강 이남에 존재했던 여러 그 동이족의 일원들, 그 사람들을 왜라고 통칭을 했었는데 그 왜의 역사를 갖다가 명나라 때 지금의 일본 지역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그 역사,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 고대는 백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역사를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잃어버리니까 고대사를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왜는 일본 열도에 있으면서 양자강 이남으로 가서 대륙을 지배했다는 엉터리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앉았다고요.
그런데 사서의 기록이나 여러 제가 말씀드렸던 천문학적 분석을 보면은 관습적 그리고 역사적 인물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670년 이전의 외가 지금의 일본 열도에 있었다고 보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외는요. 대륙에서 활동했던 우리 민족의 일부였고 그들의 대부분은 양자강 이남에 있었다는 것이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그 사설을 보면은 외가 뭐 침입해 왔다 뭐 이런 그 글들이 많이 나오죠. 고려 시대 사서에. 그 외가 일본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영토에 고려 시대에 우리 영토에 침범해 온 것도 있었지만 지금의 중국의 동남쪽에 있었던 해안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해적화돼 가지고 고려로 막 침입하고 막 그랬던 것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에 투항했던 사람도 많았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동에서 서로 왔다 오고 서에서 동으로 막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의 기후의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난기, 간빙기, 빙하기. 다시 온난기, 간빙기, 빙하기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 표를 보시는 것처럼 기원전 2500년부터 2040년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따뜻했던 시기도 있었고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추웠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다크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웠을 때라고요. 여러분, 지구가. 이 대주기의 순환에 의해서 민족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곳곳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뼈저린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잘 살았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뭐 유라시아 대륙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와서 그냥 개평된 거 아닙니까? 종으로 살았잖아요. 인구의 60에서 70% 이상이 노비 아닙니까? 노비, 조선이. 그리고 일제시대 겪으면서 완전히 쭉쟁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쵸? 그러다가 이승만, 박정희 나오면서 그나마 이제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성장 곡선과 우리 경제 발전이 곡선을 같이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잘 되려면 그 지름길이 뭐예요, 여러분? 국제사회는요, 여러분.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우리의 같은 핏줄인 북한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0호의 주제 중에 제1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워룸에. 미국 없는, 한미동맹 없는 한반도 안보를 대비하라는 거를 제가 썼습니다. 물론 번역을 했지만.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에 따른 약육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것이 유사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온 냉혹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웃나라가 은근히, 일본도 마찬가지, 전 개인적으로 일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은 안 그랬는데 바뀌고 있고, 이웃나라들이 은근히 우리나라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영일동맹, 가스라테프트 미락, 포츠머스 조약, 을사조약, 이런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몰래 걔네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원인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우리를 쳐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했나. 우리 역사가 잘못됐는데 중국하고 일본 때문이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의 학자들 스스로 그렇습니다. 국민들 마시가고. 원인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맨날 공자왈, 맹자왈만 부르짖는 4대부 지배층이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4대주를 했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한테만 군포를 부당하게 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백성은 가난하고 정권을 잡은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썩어빠진 성리학을 신봉한 결과 문신만 우대하고 무신을 천대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종이 됐죠. 과학기술, 상공업 천대, 자주국광을 소홀히 했던 어리석고 무능한 부패 정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양녀가 뭐예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하죠. 위안부 뭐예요? 일제시대 때 끌려간 여성들. 위안부를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갔다고.
아니 자발적으로 몸 파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 위안부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기 싫어요. 어쨌든 환양녀도 그렇고 위안부도 그렇고 왜 발생했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가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고 부강하고 힘이 있는 국가였으면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을사오적 등 민족 반역자들이 자기들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적국에 갖다 바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 국민, 이 백성들이 환양녀, 위안부, 징병, 징용 등으로 억울하게 타국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던 이 불행한 역사가 여러분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과학기술 우대정책, 자주국방, 튼튼한 천년, 예? 튼튼한 경제, 애국, 애족, 실사고시에 투철한 국가관이 바로 서 있는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부여가 1000년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900년, 백제가 700년, 중국의 산서성, 하북성, 안유성,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감숙성, 요녕성, 길림성, 흥룡가성, 연해주, 내몽골, 외몽골, 지금 중국의 수도 북경, 이거 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이죠. 대륙, 일본, 필리핀, 백제 사람들이 진출했었어요. 동아시아 해양을 지배했던 백제 사람들, 중국의 대륙을 지배했던 고구려 사람들, 동서로 대륙을 왔다 갔다 했던 신라 사람들, 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혼을 되살리는 교육을요, 저나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우리 후손한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자신의 머리를 자른 것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빼앗겨서 역사 전쟁에서 패배하면은요, 지금 동북공정 열심히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뭔가 계속 해오잖아요. 향후엔 반드시 영토를 침략당하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륙과 해양을 지배했던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과학기술 발전, 자주국방, 튼튼한 경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진 강대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도 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결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라는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가족은요, 가장이 지키는 거고요. 내 건강은 의사가 지킵니까? 나라가 지켜줬습니까? 내 자신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10%의 대한민국의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과 함께 했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 이 누추한 제 방송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